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더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동화를 정독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결국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생기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사춘기와 성.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한 8세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엄마의 씨앗과 아빠의 씨앗이 만나는데 이런 거 물어볼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구체적인 성에 대한 디테일한 게 만 11세 정도 될 때라는 게 일반적으로 소아과 의사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어려져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부터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대화를 할 거다라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세 5개월 아이가 고추를 보여준다라고 하셨죠. 아직 이런 주제 얘기 안 했고요. 사실 이 주제 얘기를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를 막 많이 하다가 그걸 못했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성기를 또래에게 보여주는 한 6살 정도 이내의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 자체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인이 뭐냐면 교정이 안 되거나 그런 것으로 행동으로부터 환기가 안 될 때 어떻게든 그게 말려지지가 않고 할 때 요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들 좀 볼게요. 소중한 부분 아마 성기를 말하는 거겠죠. 보여주는 애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곤충들의 짝짓기가 뭐냐고 물었는데 어떤 대답이 적절할까요? 이게 몇 살에 따라 다른 거겠죠. 엄마와 아빠가 암컷과 수컷이 이제 아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에 맞게 쓰는 게 맞아요. 자위에 대해서 이 자위가 정상적인 행동이냐 아니냐의 기준들이 소아정신과 전문 학회에서 이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흔하면서 정상인 거, 좀 덜 흔한 거, 드문 거, 매우 드물어서 이게 좀 문제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기준들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원인이 대개는 환경적 영향이 커요. 이게 같은 행동도 잘 안 없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하면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아이의 어떤 심리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좀 봐야 되고 그건 제가 이제 또 찬찬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만 5살, 6살 때 옷 안 입은 모습을 생각하면 고추가 딱딱해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물학적인 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아이가 그거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건강하다는 증거기도 하지?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지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 8살이나 11살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줘야 되지만 만 5살이 거기서 멈춘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어본다면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런데 왜 그 생각을 하면 서는 거지?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네가 건강하다는 증거야. 근데 이게 왜 건강하다는 증거야? 그러면 너가 나중에 아이를 만들 씨앗을 만들 건데 그 씨앗을 만들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전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쪼개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호기심이 계속 쫓아오는지 아닌지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필요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요, 필요 없지 않아요.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가 좋습니다. 좋고 유리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한 맥락은 그거 던져놓고 나는 피해야지 이걸로 안 되실 거라는 거죠. 엄마 아빠 눈앞에서 턱 받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 읽어보고 알아야 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6세 여자아이가 만 3살 때 산 피규어로 역할놀이를 한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역할놀이 자체는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놀이인 건 맞아요. 역할놀이를 하겠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피규어로 하면 그 피규어 주인공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면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규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오라고 얘기하면 마리오가 요리사도 됐다가 해병도 됐다가 의사도 됐다가 이렇게 바뀌면은 저는 역할을 계속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딱 그 주인공, 전사 이런 역할만 한다고 하면은 조금
다양하게 테마를 바꿔서 그 안에서 뭐 이를테면 전사지만 오늘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결국은 악당을 물리치더라도 테마를 만들어가면서 좀 유도를 하시면은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할놀이 자체에 좋은 점이 많으니 그 안에서의 변주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살, 4살 남매가 욕조에서 같이 씻는데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7살 남자아이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4살짜리 아이는 아직 그걸 정확하게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만간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8살 남자아이가 고추, 엉덩이 등 신체 부위 장난처럼 얘기하고 오버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웃고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거 부모님이 그때 막 그런 거 하면 막 눈 부라리고 막 얼굴 빨개지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남 앞에서 할 때 다른 사람이 너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들은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너무 짐짓나무라면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장난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적절히 반응하시는 톤을 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성관계를 가질까 재미있어서 맞아, 이 부분이 막 문제가 됐었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사회적 문화적 함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걸 아이한테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유튜브에 질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훈육에 관한 질문인 것 같네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런 건 이 타임아웃 같은 걸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타임아웃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같이 화내거나 막 구구절절 타이르거나 하면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질문에서 보면은 학교 들어가는 딸인데 남자 대 여자로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치고 때리는 아이가 놀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여자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더 강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맞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봅니다. 어느 쪽이든 폭력은 나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 연령대에는 이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사실은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알리는 게 제일 먼저고 그 학교 선생님이 컨트롤이 안 됐을 때 그 아이 학부모한테 가는 게 더 적절한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리불안이요. 분리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악화될 수는 있지만 시작점은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지라고 고민하시기보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줄여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게 뭐 기존에 잘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워낙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저는 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살이어도 아이가 부모랑 어른이랑 샤워하기 싫어하고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 싫어한다면 이것도 컨센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락, 동의, 자기의 동의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네요. 통제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아이는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놀이할 때든 뭐든 자기 방식으로 세세히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서 역지사지로 아이도 비슷한 경험한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외동이다 보니 잘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셨는데 근데 통제적인 성향이 강한 것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거가 이게 힘겨루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통제적이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줄 거야가 힘겨루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구세라고 이제 지금 달아주고 우리나라로 8살 초등학교 1학년쯤 되겠죠. 통제적이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들어주다 보면 같이 노는 게 끝나겠죠. 그리고 얘가 울게 되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얘한테 불리하다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막 이렇게 해보세요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를 저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걸 꺾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상황을 예로서 하지 마시고 야 이건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건 내가 너무 피해가 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뭔가 대처를 하시면 그게 그런 상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